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 맹리학. 이번 시간은 사주와 성명, 장명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명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법은 사주용신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주의 흠오행을 참고한다. 부르기 쉽고 쓰기 쉽고 음이 좋아야 한다. 자수가 맞아야 한다. 가령 사주의 목이 용신일 때 자수에 맞춘다는 것은 기둥주자나 동력동 등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오행이 상생되어야 한다. 수리가 좋아야 한다. 역괴가 맞아야 한다. 자음이 기역, 키역일 때는 목에 해당되고 자음이 니은, 디귿, 니을, 이엇일 경우 화에 해당이 되고 자음이 미음, 비읍, 피읍인 경우 수에 해당이 되고 자음이 시옷, 지엇, 치긋일 경우 금에 해당이 되고 자음이 이응, 히읗일 경우 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원형 이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상명의 수와 하명의 수를 원이라 한다. 형, 성과 상명자와 합한 수를 형이라 한다. 이, 성과 하명자를 합한 수를 이로 올릴 자를 써서 이라 한다. 정, 모두 합한 수를 정이라 한다. 성명과 음이 좋아야 한다. 삼원, 오행, 성은 1음이요. 성과 상명자 합한수는 2원이다. 상명, 하명 합한수는 3원이다. 예를 들어 간목은 1이고 을목은 2고 병화는 3이고 정화는 4, 무토는 5, 기토는 6, 경금은 7, 신금은 8, 임수는 9, 계수는 10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8궤가 있는데 이거 도표라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궤 중에서 4궤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봤냐고요?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태극기에 3, 4, 5, 6이 있죠. 그 태극기에 3과 6, 4와 5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 예전에 가수가 노래로 만들어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근곤감리라 그러죠. 근곤감리. 그 대상은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이야기합니다. 방위는 근은 근방이고 고는 곤방이고 감은 북방이고 이는 남방을 얘기합니다. 궤덕은 근은 강근을 나타내고 고는 온순을 나타내고 감은 함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여자 사주에서 오음 사해 일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음 사해 일생 5가지가 있는데 기해, 정해, 계사, 신사, 을사,
위에 천간은 글자가 다 틀린데 밑에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해가 2개가 있고 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흠사해랍니다. 기해, 정해, 계사, 신사, 을사. 위 일주는 남자 관계를 잘 보아야 한다. 이 일주들이 아이 놓고 살다가 애인 따라 가출하는 사주다. 그 아들 놓고 여자가 자식들 놔두고 집 나가는 사주 있지요. 집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을사일생이 주중에 경신을 만나고 신사일생이 주중에 병정을 만나고 계사일생이 주중에 무기를 만나고 무기토를 얘기합니다. 정해일생이 주중에 임계수를 만나고 기해일생이 주중에 갑을목을 만나면 명암 부집으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애를 낳고 살다가도 가출하는 수가 많다는 일주입니다. 자기의 지지에 애인과 암합하고 있는데 주중에 관이 있으면 암명부집이 된다. 산은 육양으로 완전히 노양이 되었으므로 변천기가 되어 바꾸어 보자는 기운이 있다. 그리고 그 사중에는 무경병, 양간을 암장하고 있다. 해는 유금으로서 완전히 노음이 되어 변천기가 된다. 해 중에 무갑임, 양간이 암장되어 있다. 따라서 음일간에서 암장된 양과 합하는 것을 육식갑자 중에서 을사, 신사, 계사, 정해, 기해 5일밖에 없다. 이 일주들은 애인과 바람을 피웁니다. 뭐 다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곤명, 그 여자를 얘기하죠. 곤명은 을사, 신사, 계사, 정해, 기해, 일생이 주중에 관살이 투출하면 가출하기 쉽고, 금명이 남자죠. 가보, 이모, 무자, 무진, 경진, 임술, 병술, 일생이 주중에 재성이 투출되어 있으면 작첩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또는 재취한다. 제가 알고 있는 무자일생 남자가 2이가 있는데 한 명은 이에 해당이 되고 한 명은 이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인 한 명이 몰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는 뭐 반은 맞았으니까 뭐 그것도 큰 거지요. 이상과 같이 을사, 신사, 계사, 정해, 기해 등 곤명은 항시 남자가 어처증이 심하고 이상, 금명은 여자가 어처증이 심하게 된다. 다른 쪽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조금 가까이 지냈던 뭐 가깝다 해봐야 뭐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고 이성적으로 사귀 본 적이 전혀 없는데 정해 일주의 사람은 한 몇 명을 봤습니다. 정해 일주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저게 좀 매력이 있습니다. 여자 3명을 봤는데 뭐 2명은 결혼을 안 했고 뭐 나이가 40대인데 결혼 안 했고 1명은 뭐 늦게 결혼한 사람을 뭐 1명 본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사일주도 오래전에 사주를 한번 봐준 것 같은데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 같이 활동하던 여자들 사주를 거의 다 봐줬는데 그때 계사 사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계사 사주 여성도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한 40이 좀 넘은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을사신사 계사 정해 기해 이 곤명은 항시 남자가 어처증이 심하고 여자는 건명은 여자가 어부증이 심하게 된다는 그런 일주입니다. 다음 6번째, 단식으로 사주를 보는 법. 이 단식으로 사주를 보는 법은 이 쓸만한 말들이 많은데 이 종류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사주를 사주 명식을 써놓고 설명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일부는 설명을 드리고 일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그럼 먼저 본부 불해자. 요 본부에서 부자는 지압이 부자를 씁니다. 여자가 남자를 못 지키는 사주. 여자 사주겠죠. 상관이 태왕하고 관이 약한 자. 뭐 여기까지 이 동영상까지 보신 분들은 육친을 다 알고 계신다고 보고 이제 육친에 관한 설명들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신다고 보고. 상관이 태왕하고 관이 약한 자는 본부 불해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못 지키는 사주입니다. 관살이 태왕하고 관을 제지하는 것이 약한 자. 조후 불급자. 뭐 조후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조후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될 때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상충한 자. 약한 관이 형충된 자. 관성이 임묘된 자. 그러니까 12운성도 알아야 이런 부분을 알겠죠. 묘라는 부분은 12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백호가 임묘된 자. 앞에 설명한 부분들을 기억을 잘 못하면 이 설명들을 알아듣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관성이 공망된 자. 연일의 간지가 동일한 자. 상기사항에서 혹 지키더라도 남자가 있으나 마나 무력한 남자를 만나 산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못 지키는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남자를 지키더라도 남자가 무력해지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남자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의 사주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처녀가 임신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였는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처녀가 임신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도 많지요. 뭐 결혼 지참품 중에 하나로 임신을 꼽는 농담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처녀가 임신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과 식신이 동주하고 일지와 월지가 우합하는 것, 뭐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관성 따로, 식신 따로, 일주 따로 이 3자가 합해오는 경우. 사주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을해, 년, 을미, 월, 병호, 일, 무인, 시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을미, 을해, 을미, 병호, 무인. 여기 밑에를 보면은 해묘미, 삼합이 됩니다. 해와 미만이 있는데 묘운이 오면 해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사오미, 오와 미가 있으니까 사운이 오면은 사오미가 되지요. 인호술,
시지와 일지에 인과 오가 있으니까 술이 오게 되면은 인호술이 되죠. 이런 경우 처녀가 임신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편이 작첩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사주. 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꼴을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잘 기억했다가 이런 남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자 사주에 비겁이 태왕하고 관이 약한 자. 이건 여성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자기 사주에 비겁이 태왕하고 관이 약한 자는 남편이 작접하거나 바람을 피운답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여성 기가 좀 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상이 태왕하고 관이 약한 자, 이 식상이 관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이 강하면은 관이 거의 초죽음이 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관은 남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식상이 강하면 남자가 살아남기가 좀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자 탓입니다. 남자 탓보다도. 근데 남자 탓, 여자 탓 가른다면은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 탓인데, 이런 남자의 사주를 잘 보면 절반 이상은 남자도 원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질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여자가 많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간지가 동일하고 극신왕인 자. 그러니까 위에 글자와 밑에 글자가 동일하고 비겁이 많은 자, 극신왕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신년, 곤명입니다. 여자. 경신년, 정해, 월, 신묘, 일, 을축, 시. 자, 이 일간이 신입니다. 일간이 신인데 합을 하면은 해묘 합이 되지요. 합을 하게 되면은 재물이 애로가 생기고 화가 수위에서 맥을 못 춘다. 신금 일간이니까 묘가 재물이 되지요. 묘목이 재물이 되는데 합을 하면 재물이 애로가 생깁니다. 다음 네 번째, 남자가 여자를 못 지키는 사주. 이별, 도망, 사별. 여자가 그렇게 하는 사주입니다. 신왕명의 재가 약한 자. 그러니까 신왕한 사람, 비견급제가 강한 사람은 이 비겁이 재를 극하게 되거든요. 남자에게 있어서 재는 여자지 않습니까? 부인이 되는데 이 부인을 갖다가 극하니까 부인이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나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별을 구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남자 잘못이죠. 기해, 년, 정묘, 월, 갑인, 일, 갑자, 시. 그러니까 갑목 일간에 이 목기운이 일지에도 있고 시간에도 있고 월지에도 있고, 그러다가 이 갑목을 생해주는, 도와주는 이 수기운이 이 시지에 자수가 있고 연지에 해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다 보니까 여자를 갖다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서울대학교 상대를 나왔으니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대기업 금융계에서 간부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 책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 사주를 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못 지키는 사주 중에서 두 번째, 약한 재성을 충극한 자. 그러니까 재성이 약한데 거다가 재성을 충하거나 극하면은 와이프가 못 견디겠지요. 그 다음에 일시가 상충한 자. 재성이 공망된 자. 재성백호가 형충된 자. 이런 사람들. 재성백호라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자면은 임술, 년, 개축, 월, 무신, 일, 개축, 일. 이 사람은 무신일주사주죠. 그러면 무토일간인데 무토일간에서 재가 되는 것은 수가 재가 되겠죠. 그럼 천간에 재 옆에 그 개축이 백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백호가 되는데 그 재백호가 형이나 충된자인데 연지에 임술연이니까 그 술과 축이 이제 형충되는 거죠. 축술미 삼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술형이 되는 케이스죠. 얘가 하나 더 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이 태왕하고 재가 약한 자.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은데 비급이 태왕하고 재가 약한 자는 신왕명과 뭐 비슷한 얘기인데 비급이 태왕하고 재가 약한 자, 재성이 연좌한 자. 그 여기서 잇따할 연자를 써가지고 재성이 잇따라 앉아 있는 그런 자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자가 다방, 주점, 화륙에 종사하는 사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사주가 관살이 태왕한 자. 여자가 신약한데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다방, 주점, 화륙에 종사하는 사주인데 그런 사주라고 해서 뭐 다 이런 데 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자기가 자란 환경이나 도덕적인 교육이나 자기의 의지가 뭐 이런 것과 다르면은 이런 곳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약 사주가 관살이 태왕한 자, 임계 일생이 수가 태왕한 자, 을목 일생이 자월에 태어나고 관이 형충되거나 살왕한 자, 신약 사주의 식상이 태왕한 자, 신약 사주의 관이 약한 자. 사주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축, 년, 임자, 월, 을미, 일, 병술, 시. 정축, 임자, 을미, 병술. 자월, 을일에 재형, 충. 관이 극히 약하거나 없다. 이 사주 같은 경우 을목에서 금이 관이 되지요. 이 금기운이 없습니다. 사주원국에. 경진년, 정해, 월, 병자, 일, 임진, 시. 경진정의 병자, 임진. 기생하다가 다방마담한다. 부모 형제 덕 없다. 생 못 받는다. 다음은 정미, 년, 개축, 월, 경자, 일, 정해, 시. 정미, 개축, 경자, 정해.
식상이 태왕한 사주입니다. 이 경금에서 식상은 수기운이 식상이 되겠죠. 수기운이 월간에 수기운이 있고, 그리고 시지에 수기운이 있고, 일지에 수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에 이 축토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자축 수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기운이 이 경금 일간에서 식상이 되는데, 식상이 이제 퇴과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식상이 퇴과해서 재물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재가 있으면 술집 종업은 안 한다. 남자 들어와도 별 볼 일 없다. 남자 기둥서방 별 볼 일 없다. 그런 사주입니다. 다음은 병신년, 경자월, 임자일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임수 일간이니까, 임자일주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태왕합니다. 양인이고 남자급을 안 냅니다. 주점, 유흥 음식점, 여관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주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기해년, 임신, 월, 개해, 일, 개해, 시. 이분은 36세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부 밑에서 자란 사주.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주입니다. 일주에 있는 재가 타주 재와 합한 자. 정재, 편재가 많으면 서출이거나, 여기서 정재, 편재가 많다는 것은 3위나 4위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부하에서 자란다. 정재, 편재가 많으면 서출이거나 이부하에서 자랍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정재, 편재가 3, 4위 이상 되는데, 4위인가 되는데, 서출도 아니고 이부하에서 자랐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 편재가 혼합하면 이부하에서 자란다. 정재, 편재가, 그러니까 정재, 편재가 혼합되어 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부하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이부하에서 자란 사람을 보니까 정재, 편재가 혼잡된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정재, 편재가 1월에서 상합하면 이부하에서 자란다. 정재, 편재가 일지, 월지에서 일주, 월주에서 상합, 서로 합하면 이부하에서 자란다. 이부하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부하에서 자라거나, 또는 숙부, 백부집에서 자라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러니까 계부 밑에서 자라는 것만이 아니고 숙부, 백부집에서 자라는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부시킨다고 아저씨 댁에서 학교 다닌 케이스들도 있고, 백부집에서 학교 다닌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모친이 재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 육합, 방합, 우합, 준삼합, 준방합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범위가 꽤나 넓습니다. 동합, 자자, 축축, 기해, 년, 병인, 일, 병인월, 갑신,
일, 계유, 시, 기해, 병인, 갑신, 계유, 재간합, 이부 밑에서 자란다. 파록, 녹을 파합니다. 인해합, 무진년, 임술, 월, 갑진, 일, 갑술, 시, 무진, 임술, 갑진, 갑술, 부모가 가출하고 삼촌 집에 기거, 쌍충, 아이 쫓아냈다. 그 보시면 지지가 진술충 되어 있지요. 쌍충입니다. 갑신년 을해월 신묘일 경인시, 갑신을래 신묘 경인, 일주 제합을 합니다. 일지와 그 시지에 인묘 합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 입장에서 신간 일간이 볼 때 이 목기운이 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일지제합을 합니다. 배다른 형제, 7번째 배다른 형제, 급제가 합해 들어오는 경우, 비견 급제가 일지 합해 들어오는 경우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신유, 년, 경인, 월, 병호, 일, 무술, 시, 신유, 경인, 병호, 무술, 삼합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인호술 삼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쓰고 계시죠? 쓰고 계셔야 보고 설명이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삼합을 하고 있는데 자가 옆에 있어서 충을 하면 엄마가 제가해서 씨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다. 여덟 번째, 남자가 장모와 같이 사는 사주. 이 좀 드문 케이스인데 장모와 같이 사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더니 뭐 경찰하는 친구인데 장모와 같이 살더라고요. 도무지 뭐 이상해서 생각했는데 뭐 차남이고 뭐 장모와 같이 사는데 뭐 큰 불만은 없이 살더라고요. 일지에 식상이 타주에 있는 재가 일지와 합을 하는 경우 남자가 장모와 같이 사는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일지에 재성이 타주에 있는 식신과 일지와 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장모와 함께 사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해년, 기사일, 기사월, 갑오일, 기해, 기사, 갑오, 오와 사가 식신합이 됩니다. 경오, 년, 무자, 월, 무신, 일, 갑인, 시, 경오, 무자, 무신, 갑인, 신과 자가 식신, 재와 합이 됩니다. 정미, 년, 경자, 월, 신해, 일, 무자, 시, 정미, 경자, 신해, 무자, 자와 해가 식신합이 됩니다. 해자축이죠. 정사, 년, 갑진, 월,
병신, 일, 신해, 시, 정사, 갑진, 병신, 신해. 신과 진이 식신재와 합이 됩니다. 다음 9번째, 고부간 불화하는 사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재성을 충하는 자, 인성이 재성을 충하는 자는 고부간에 불화하는 사주입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성이 재성을 극하는 경우 을해년, 무자, 월, 무오, 일, 개해, 시, 을해, 무자, 무오, 개해. 월지의 자수가 일지의 오를 갖다가 극하지요. 좌우충이 됩니다. 개축, 기미, 을사, 기묘, 개축년, 기미, 월, 을사일, 기묘시. 재성이 인성과 극해도 안 되는데 을목일간에 이 개해가 개수가 인성이 되고 밑에 축토가 재성이 됩니다. 밑에 축토가 재성을 극하는 경우입니다. 10번째, 자식이 없는 사주, 여자 기준입니다. 조후불급, 너무 사주가 차갑거나 사주가 너무 뜨거우면은 자식이 없는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조후가 되는 운이 들어오면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아까 제목을 갖다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단식으로 사주 보는 법이라 되어 있지요. 단식으로 보다 보니까 이 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단식으로 봐서 그런 겁니다. 자식이 없는 사주, 두 번째, 신약 사주, 식상, 상관이 태왕한 자. 그 사주 자체가 약한데 이 약한 그 자신의 힘을 갖다가 빼는 식상이 태왕하면은 자식을 놓을 힘이 없나 봅니다. 식신상관이 형충된 자, 여성에게는 식상이 자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형되거나 충되면은 자식이 없는 사주가 됩니다. 신왕 사주에 관이 극히 약한 자, 사주가 신왕한데 관이 약하면은 이 관이 이 나를 제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식이 없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조불급, 백호살에 조불급 되는 사주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 을축, 개축, 무술년, 을축, 월, 개축, 일, 개축시, 개축 백호살이죠. 조불급입니다. 대단히 차가운 사주죠. 갑술, 년, 을해, 월, 무술, 일, 개해, 시, 갑술, 을해, 무술, 개해, 조불급 사주입니다. 다음은 식신충되는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 년, 정축, 월, 무신, 일, 갑인, 시, 무인, 정축, 무신, 갑인. 인과 신이 식신충이 됩니다. 인신충이죠. 무토일간에서 신금이 식신이 되는데 이 식신을 인목이 충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식신이 태왕한 자의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년,
기사월, 정축 1, 기유시,